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함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스템 연구소에서는 매년 이 학생들과 아프리카를 가시는데요. 이번에도 가시는지요? 예,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 어떤 그 스텝들이 공동 연구하는 게 스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는 게 이제 확정이 돼 있고요. 올해는 6월 23일부터 해서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학생들 이제 비행기 티켓 다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 준비물에 대한 이런 안내문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냐, 뭐 예방주사는 뭘 맞아야 되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건데요. 그 아프리카 봉사활동하러 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안전하냐, 뭐 이렇게 병 걸리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 많이 경험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예방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 말라리아 약 같은 거 복용하고 가고 또 주의할 점들이 꽤 있는데 그런 주의하고 현지 안내인들의 인솔에 따라 다니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는 진짜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대부분의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이게 지정된 장소 또 병원 뭐 이런 곳을 주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고요. 또 NGO라든가 아니면 병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치안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불안하다거나 이런 건 느끼지는 못했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음식하고 음료예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음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식당에 가더라도 저희 학생들한테는 꼭 그 병에 들어있는 물을 꼭 마시게 하고요. 네. 식당에서 별도로 컵에 따라주는 이런 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요. 또한 샐러드 같은 경우, 생야채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한테는 이동할 때도 항상 그 보틀 워터만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행동 없이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 의대생들하고 치대생들이 항상 같이 활동을 해요. 저희 학생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 활동을 할 때도 치안적으로 크게 위험하다 이런 건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호텔에 있을 경우에 약간 분실 위험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호텔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이 학생들의 가방을 조금 이렇게 뒤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모기나 뭐 이런 벌레류들도 좀 걱정이 돼요. 어떨까요? 실제 저희가 가는 게 여름이잖아요. 6월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이때가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날씨로 봤을 때는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모기가 이 건기기 때문에 모기가 이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에요. 가장 그 말라리아 모기에 감염될 시기는 12월부터 해서 3월까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 시기는 건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리아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병원에 가면은 말라리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방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라리아 약은 현지 도착하자마자 이제 준비했다가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말라리아 약을 복용하고 떠나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좀 맞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는 그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황열병 주사 예방을 좀 맞고 갔었어요. 그래서 증명서도 제출을 했었어야 되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필수는 아니고요.
요즘은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보건국에서도 맞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말라위에 문의를 했을 때 말라위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필요 없는데 뭐 서아프리카나 이런데 딴 아프리카 지역을 거쳐서 오는 경우에는 황열병 주사 증명서를 예방 접종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예방 접종들도 좀 있죠. 특별히 이렇게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대부분의 네. 학생들이 물갈이를 하는 경우 또 음식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좀 열이 나는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예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다행히도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속하게 약을 처방해주고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된 적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일단 열이 난다 하면은 병원에서 제일 먼저 말라리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음. 말라리아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말라리아를 걸렸다 하더라도 가장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년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들 항상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니까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희가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음. 다만 그 수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와 준비만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는데요. 한번 갔다 오면은 다 똑같다 생각하고 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의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한번 경험해 본 학생들은 나중에 의사가 돼서도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봉사를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러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대나 치대 또는 이제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아프리카 봉사 활동들을 이렇게 종종 가요. 그런데 이게 많이 유리한 점이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네. 많이 좀 고려가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네. 명문대일수록 의대도 네. 마찬가지예요. 의대 같은 경우에 리더십 강조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뭐 클럽 활동에서 뭐 리더가 됐다. 이런 거보다는 이 해외 의료 봉사라든가 뭐 해외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아, 아프리카 다녀오고 아프리카에서 이런 활동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글로벌 리더십을 중요시하는 명문 의대라든가 치대 또는 명문 대학에서 아마 입시 심사를 할 때 크게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의대 치대 그 입시에서도 그 항목이 좀 분류가 돼 있나요? 글로벌 헬스 뭐 이렇게 좀 따로요? 특별히 요즘은 글로벌 헬스 쪽으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음. 실제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미국의 의대에서 연구센터를 지어놓고 저희가 하는 연구하고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스템에서의 아프리카 활동은 조금 다른 활동들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을 좀 주로 하게 되나요? 스템 연구소에서 학생들 인수를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아프리카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쉐도잉도 하고 거기 스태프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이제 뭐 테스트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의료 경험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담당을 해요. 저희가 병원에서 일을 마친 다음에는 병원의 의사분들이 와서 아프리카의 각종 질병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을이나 초등학교 방문해서 홍보 활동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질병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네. 건강, 위생 이런 거에 대한 홍보 활동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현지 의대생들하고 같이 어떤 그 병원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구, 이제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연구 논문까지 발표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해외 의료 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봉사, 뭐 의료 경험, 연구 활동 또는 뭐 캠페인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 입시나 의대 입시에서는 상당히 돋보이는 차별화된 이러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한 봉사만은 아니네요. 스템에서의 활동은. 그렇죠.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병원 봉사하고 쉐도잉이 있어요. 이거는 현지 간호사 의사들과 함께 이렇게 팀워크로 쉐도잉도 하기도 하고요. 그 말라리아 테스트하는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미국에서 볼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이 그 산부인과 수술 중에 하나인 C섹션으로 아기 낳는 수술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되는데요. 네. 이러면서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좋은 경험을 했다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신생아가 죽는 경우도 많이 목격을 해요. 이러면서 네. 이제 느끼는 것들이 많고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많이 토론을 하는 것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캠페인, 마을 방문해서 어떤 그 말라리아 예방이라든가 에이즈 예방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다양한 단체에서 나와서 마을에서 이런 캠페인 활동을 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형식적인 거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초등학교 방문해서 초등학생들의 시력 검사를 한다거나 치아 상태가 어떤지, 피부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네. 거를 병원의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가서 다 점검하고 필요한 약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네. 안약도 나눠주고 또 치약, 칫솔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요. 또 네. 학생들이 또 아프리카로 갈 때에 일부 학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책을 구해서 갖다가 기증하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그냥 단순히 아프리카 갔다 왔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대학 입시에서 좀 더 효과를 보고 미국 의대 치대에 진학할 때도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 왔다 근데 이거 갖고 되지는 않고요. 갔다 네. 온 다음에 얼마나 꾸준하게 활동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참여했다는 것이 보여줘야 되고요. 네. 단순히 그 보수적으로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활동보다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음. 훨씬 좋겠죠. 단순히 그냥 갔다 왔다가 아니라 내가 한 일과 또 그 결과도 좀 나타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단발성으로 갔다 온 건 크게 이렇게 음. 의대나 대학에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네. 같은 경우는 네네. 한 번 가서 활동하고 온 다음에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해 갔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올해 또 가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이제 음.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경우에 저희가 네. 매년 이렇게 그 펀드레이징을 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예요? 그렇죠. 한번 갔다 온 학생들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학생들 올해는 참여를 못한다 했을 때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 많은 경우에는 뭐 책을 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을에 어떤 솔라 패널로 뭐 형광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해준다거나 이러한 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네. 일부 마을에는 저희가 공동 화장실이나 이 소각장, 그러니까 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 위생상 되게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럭이나 이런 거를 공급해줘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냥 이 불필요한 것들을 소각해서 위생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리서치 활동도 계속 미국에서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간 기간 동안에 모든 리서치가 다 끝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지 의대생하고 치대생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을 때에 리서치에 대한 어떤 그 미팅을 자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분석하는 작업까지는 하고 오는데 논문 쓰는 작업은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버추얼로 현지 의대생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은 논문이 출판될 때까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갖고 논문도 출판이 되지만은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주어지고요. 이런 활동들이 아무래도 인터뷰나 에세이에서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의료인이 돼야 되는지 사명감 이런 것도 더 많이 느끼고 올 것 같아요. 그 입학사정관들은 그 책상에서 배운 의료가 아니라 네. 현장에서 느낀 의료 경험 같은 거를 더 준비된 지원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단순히 그냥 갔다 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왜 갔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됐는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러한 것이 분명한